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시속 5km짜리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동물의 등에 올라타면서 문명의 크기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죠. 오늘은 인간의 운명을 바꾼 존재, 말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보다 더 재밌는 역사입니다. 구독하시고 바로 가보시죠. 만약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모든 자동차와 비행기가 일제히 멈춰버린다면 어떨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직 두 다리로만 걸어가야 한다면 무거운 짐을 진 채 보름이 넘는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야 합니다. 답답하시죠? 그런데 이 답답한 속도의 감옥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갇혀 살아야 했던 진짜 현실이었거든요. 바로 이 지독한 한계를 단숨에 깨부순한 동물이 있었습니다. 5,500년 전 인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위대한 동반자 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약 1만 년 전 인류에게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농경혁명이었죠. 떠돌며 사냥하던 우리 조상들은 마침내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비옥한 땅에 씨앗을 뿌려 마을을 세우고 거대한 도시 국가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도약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변화 속에는 아무도 풀지 못한 결정적인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건축술도, 농업도, 사회제도도 폭발적으로 발전했는데 인간의 이동 속도만큼은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을 거닐던 조상들과 단 1m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인류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바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포장도로 하나 없던 그 시절, 진흙투성이 험준한 지형 위에서 통나무를 깎아 만든 투박한 바퀴는 마찰력에 짓눌려 제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이 바퀴를 시원하게 굴려줄 압도적인 동력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류는 동물들에게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가장 많이 동원된 소는 시속 3km, 거북이도 답답해할 속도였고, 낙타와 술록은 사막과 툰드라를 벗어나면 무용지물, 당나귀는 그 지독한 고집 때문에 통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강물에 띄운 뗏목과 돛담배는 또 어땠을까요? 바람이 멎으면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내륙 깊숙한 곳에선 아예 쓸 수조차 없었죠. 그 거대한 이집트 피라미드도 사실은 수만 명의 노예와 느린 소들의 발걸음이 수십 년간 누적된 가장 답답한 속도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도심 한복판 꽉 막힌 도로에 갇혀본 적 있으시죠? 고대 인류는 바로 그런 답답함을 매일같이 그 어떤 출구도 없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수만 년 전 선사시대 인류가 남긴 동굴 벽화에는 흥미로운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쇼베 그리고 라스코 동굴의 깊은 암벽엔 유독 한 동물이 역동적인 자태로 반복해서 그려져 있었거든요. 바로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시 주된 식량이었던 사슴이나 매머드, 심지어 인간 자신보다도 더 크고 빈번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한 사냥의 기록이 아니었던 겁니다. 선사 인류의 눈에 비친 말이라는 존재는 그 무엇보다 강렬하고 경이로운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죠. 광활한 유라시아 초원 위로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지평선을 가르던 야생마의 질주, 그 속도는 무려 시속 60km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도심 도로의 제한 속도와 맞먹는 수치죠. 사실 말은 진화의 과정에서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자기 몸을 통째로 리모델링한 동물이었어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죠. 5개였던 발가락을 모두 퇴화시키고 단단한 가운데 발가락 하락 하나만 길게 남겨 지금의 발굽 형태로 진화한 겁니다. 오로지 달리기 하나의 모든 것을 건 생물학적 최적화의 결정체였던 셈이죠. 투박한 창 한 자루로 사냥을 하던 원시 인류에게 이런 짐승의 등에 올라탄다는 건 감히 상상조차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말은 그저 식량이었습니다. 따뜻한 가죽과 도구용 뼈를 제공해줄 자원에 불과했죠. 한때 학계에선 프랑스 솔리트레 유적에서 수만 마리의 말뼈가 발견되자 사냥꾼들이 무리를 절벽으로 몰아 추락시켰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발굴 결과 절벽과 뼈 무더기 사이엔 100m의 거리가 있었고, 추락 시 필연적인 다발성 골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닿을 수 없는 야생의 짐승을 인간의 소나귀에 넣는 일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작은 기척에도 본능적으로 튀어나가는 야생마를 도대체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류의 끈질긴 시도는
결국 그 거대한 생물학적 장벽조차 조금씩 허물어내기 시작했어요. 약 5,500년 전 카자흐스탄 북부의 광활한 스텝 보타이 유적에서 인류 역사를 뒤흔든 조용한 혁명의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고학자 알란 아우트람 박사 연구진이 이곳을 발굴했을 때 전체 동물뼈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수십만 점의 말뼈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토기 조각 안쪽에서 검출된 유기물이었죠. 분석 결과 놀랍게도 이건 말이 여름철에 분비하는 젖, 즉 마유로 확인됐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극에 달한 야생의 암말이 천적인 인간에게 얌전히 다가와 젖을 내어주는 일이 가능할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보타이 사람들이 올가미와 울타리로 말을 가두고 번식시키며 야성을 지워낸 가축화의 첫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진화의 역사는 결코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았어요. 학계는 오랫동안 보타이 말이 현대 승용마의 직계 조상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루도빅 올란도 박사 연구팀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고유 전체 분석 결과는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보타이 말은 현대 가축 말의 조상이 아니라 몽골 일부 지역의 야생으로 남아있는 프르제발스키 말의 조상이었던 겁니다. 흥미롭게도 그간 진정한 야생마로 칭송받던 프르제발스키 말이 사실은 야생화된 가축이었던 겁니다. 보타이 유적의 엇갈린 진화 궤적 너머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광활한 스텝 지역에서는 진정한 기마의 역사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300년경부터 등장한 얌나야 문화의 사람들은 수레와 소를 이끌고 초원을 방랑하며 죽은 자를 위해 거대한 흙무덤, 쿠르간을 축조했죠. 오랫동안 학계는 인간이 말의 등에 직접 올라타는 행위가 기원 2000년경 전차의 발명 이후에나 본격화되었다고 믿었어요. 말의 연약한 허리가 인간의 체중을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가정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된 한 편의 생물 인류학 연구가 이 오랜 정설을 1000년 이상 앞당기며 뒤집어버렸습니다. 마틴 트라우트만과 데이비드 안토니 박사 등 국제 연구진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에서 발굴된 얌나야인 유골 217구를 정밀 분석했어요. 놀랍게도 이들의 뼈에는 평생을 말 위에서 보낸 현대의 전문 기수들에게서만 관찰되는 6가지 특이한 골격 변형이 공통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고관절 부위는 비정상적으로 벌어지고 타원형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넓적 다리뼈에는 말의 옆구리를 강하게 조이며 버티느라 생긴 마모 흔적이 역력했죠. 반복되는 상하 충격을 흡수해야 했던 척추엔 퇴행성 변이가 나타났고, 낙마하거나 말에게 밟혀당긴 골절과 치명적인 외상 흔적도 다수 발견됐어요. 자, 이 끔찍한 마모는 단순한 편리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우주 비행사들이 원심 분리기 안에서 극한의 지포스 훈련을 견뎌내듯 얌나야의 개척자들도 뼈와 관절이 부서지는 고통을 감수하며 동물과 인간의 생체 역학적 융합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 결과는 인도 유럽 어족의 폭발적 확산이었죠. 인간이 말의 등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변형시키는 고통을 겪는 동안 인간의 파트너가 된 말 역시 통째로 개조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선택적 번식 아래서 말이죠. 2021년 루도빅 올란도 박사 연구팀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273마리의 고대말 게놈 분석 연구는 그 비밀을 명백히 밝혀냈어요. 수만 년간 유라시아 대륙엔 매우 다양한 야생말 계통들이 각자의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200년 폰틱 카스피안 스텝에서 탄생한 DOM2 계통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세기 만에 이들은 대서양부터 몽골까지 기존의 모든 로컬말 개체군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극도로 열망하던 2가지 치명적인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첫째, 척추를 강건하게 만드는 GSDMC 유전자의 긍정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변이가 말의 허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인간의 무게와 수레의 하중을 끄떡없이 견디게 해줬죠. 둘째, 야생의 본능인 불안과 공포 반응을 극도로 낮추고 순종성을 부여하는 GFPM1변이었어요. 초식 동물인 말에게 경계심은 목숨과 직결된 무기였지만 전장의 굉음 속에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가축에겐
치명적 결함이었습니다. 인류는 겹 없고 순한 소수만을 집중 교배시켜 야생의 경계심을 코딩 단계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셈이죠. 마치 현대의 프로그래머가 시스템 충돌 코드를 삭제하고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리팩토링처럼 인류는 수백만 년을 이어온 말이라는 종의 진화 코드를 단 몇 세기 만에 통째로 재설계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말은 바로 그 거대한 유전적 혁명이 남긴 결과물인 거죠. 강인한 체력과 순종성을 확보한 DOM2 말의 등장은 또 다른 혁신적인 기계공학적 발명과 맞물리며 고대 전쟁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유라시아 스텝 남부의 우랄 산맥 인근에서 발흥한 신타시타 문화는 이 두 혁신을 결합한 발명품, 두 바퀴 달린 가벼운 전차를 세계 최초로 탄생시켰어요. 이전까지 수레의 바퀴는 통나무로 만든 두꺼운 원판이라 매우 무겁고 지늘게 쉽게 빠지는 등 기동성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타시타인들은 중심축과 테두리 사이에 가느다란 나무 막대를 연결한 바퀴살을 고안해냈죠. 이 단순한 발상이 바퀴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충격 흡수력과 내구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척추가 강건해진 DOM2 말 두 마리를 멍에로 연결하자 전차는 험난한 초원을 시속 30km 이상으로 내달릴 수 있게 됐어요. 굉음을 내며 화살을 쏟아붓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전차 부대, 보병 위주로 싸우던 주변 부족들에게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죠. 이러한 혁신은 단지 군사적 우위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전차 한 대를 만들려면 정교한 바퀴를 깎는 목수, 무기와 마구를 만드는 청동 야금술사, 가죽장이, 그리고 전문 조련사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아르카임 같은 23개의 요새화된 정착지는 그저 마을이 아니라 거대한 군산 복합 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날 마이크로칩과 초고속 인터넷망의 결합이 글로벌 정보화 시대를 열었듯 생물학적 동력과 기계공학의 융합은 청동기 시대 세계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인도 이란어 파생 언어와 문명이 유라시아 초원을 따라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었던 거죠. 말이 인간에게 선사한 폭발적인 속도는 단순히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다는 지리적 팽창에 머물지 않았어요. 고대의 통치자들은 이 압도적인 기동력이 곧 광활한 제국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정보통신망의 근간이라는 것을 명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였어요. 그는 행정수도 수사부터 아나톨리아의 사르디스까지 약 1600km에 달하는 거대한 왕의 도로를 건설했죠. 핵심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일정 간격마다 신선한 말과 전령이 상시 대기하는 역참 시스템을 도입한 데 있었어요. 과거 일반 여행자가 도보로 꼬박 90일 걸리던 이 엄청난 거리를 제국의 파발마들은 말을 갈아타는 릴레이 방식을 통해 단 9일 만에 주파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리스의 헤로도토스가 이 시스템에 대해 눈도, 비도, 더위도, 밤의 어둠도 이 전령들을 막지 못한다라고 경탄했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3세기 몽골 제국은 이 속도의 철학을 극단으로 끌어올렸어요. 칭기즈칸이 창설한 얌 시스템은 대륙 전체를 촘촘히 연결했고 몽골 기병대는 하루에 100km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명령 전달을 넘어 실크로드를 아우르는 무역과 상업의 동맥 역할까지 완벽히 수행했죠. 오늘날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금융 데이터를 해저 광 케이블로 0.1초 만에 전송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고대 제국들에게 왕의 도로와 얌 시스템은 황제의 명령과 혈류를 말단까지 주입하던 핏줄이었어요. 속도의 독점은 곧 권력의 독점, 거대한 대륙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압축해버린 문명사적 성취였던 겁니다. 말은 그 자체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요구하는 전략 자산이었어요. 드넓은 초지와 엄청난 양의 곡물 사료, 정교한 훈련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했기에 자연스럽게 말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엔 거대한 사회적 계급의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이 군사적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한 결정적 발명품이 바로 등자였어요. 4세기 중국 진왕조 시대에 기수의 발을 고정하기 위해 발명된 단단한 금속재 등자는 7, 8세기를 거치며 유라시아 유목민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됐죠.
학계 일각에서는 린 화이트의 주장에 따라 등자가 기사의 파괴력을 극대화시켜 중세 봉건제를 탄생시켰다는 거대 등자 논쟁이 일기도 했어요. 비록 등자가 전장의 전술을 송두리째 바꾼 마법의 도구는 아니었지만 기수가 양손을 자유롭게 쓰고 충격을 버틸 수 있게 해주어 기병의 지배력을 한 차원 격상시킨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중세 기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최고가 17에서 18 핸드에 달하는 거대한 샤이어 품종의 올라탄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이건 고고학적 데이터에 의해 보기 좋게 산산조각이 났어요. 영국 엑서터 대학교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중세 군마의 절대 다수는 최고가 144cm를 넘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성 옆에 서면 어깨에 간신히 닿는 현대의 조랑말 크기에 불과했던 거죠. 전쟁이라는 지독한 현실 앞에서 인류가 말에게 요구한 건 거대함이 아니었어요. 빠른 속도와 강인한 체력, 그리고 공포 속에서도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 침착한 기질이었습니다. 화려하지만 배터리가 빨리 닳는 데스크톱 대신 어디든 들고 가는 튼튼한 노트북을 선택한 셈이지요. 인간이 물리력으로 말의 본성을 강제 개조한 통제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5,500년의 공생사를 생리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인간과 말은 단순한 도구적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넘어 깊은 신경학적, 내분비학적 교감 상태로 상호 진화해 왔거든요. 2025년 윤민지, 정여우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호르몬 연구에 따르면 인과 말이 가까이 머물거나 부드럽게 쓰다듬는 직후 양쪽 모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5분이 지났을 때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이 말의 혈장과 타액에서 분명히 상승했죠. 말이 인간의 접촉을 위협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내분비계 시스템을 진화시켜 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자율신경계의 양방향 동기화 현상이에요. 2016년 라나타 연구진은 11명의 사람과 말이 그루밍할 때 두 생명체의 심장 박동 파동이 물리적으로 동기화되는 현상을 정밀하게 추적해냈습니다. 비엔나 대학 연구에서도 환자가 깊은 애착을 형성한 말과 교감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의 심장 리듬이 안정되는 극적인 치유 효과가 입증됐죠. 인간의 거울 뉴런이 상대방의 감정에 공명하듯 말 역시 핸들러의 근육 긴장도와 심리 상태를 비언어적으로 민감하게 읽어낸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5,500년의 여정 동안 인간이 말 위에 군림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실상은 어땠을까요? 말은 인간의 불안한 심장 박동을 차분히 늦추고 정서적 결핍을 부드럽게 채워주며 우리의 공격적인 본성을 둥글게 길들여온 가장 고결한 형태의 생물학적 치유자이자 완벽한 심리적 동반자였던 겁니다. 유라시아 초원과 제국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며 수천 년 동안 인류 문명의 뼈대를 떠받쳐 오던 말의 위상은 19세기에 이르러 거대한 산업적 변곡점을 맞이하며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강철과 불을 결합한 내연기관을 발명해내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쉼없이 연료만 주입하면 수백 마리의 말이 발휘할 마력을 단번번에 뿜어내고 결코 지치지 않는 자동차와 트랙터, 기차가 등장했어요. 그러자 한때 농업과 군사, 물류의 핵심이었던 말의 인구수는 불과 반세기 만에 무참히 붕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는 종종 미래를 비추는 가장 예리한 거울이 됩니다. 스탠퍼드 후버 연구소의 매튜 로엔스타인은 2023년 발표한 논문에서 말의 쇠락 역사를 현재 인류가 마주한 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 시대의 실존적 위협에 빗대어 깊은 통찰을 제시했어요. 처음 인간이 말을 가축화했을 때 양종은 폭발적인 번영을 누렸지만 말을 압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위 기술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모든 게 변했어요. 수천 년의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말의 노동 가치는 사회에서 완벽히 소멸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차가운 경제사적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와 거대한 데이터 알고리즘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겼던 인지적 노동을 잠식해 들어가는 두려운 임계점 위에 서 있습니다. 진화의 정점에 섰다고 자부해온 인류가 어쩌면 우주적 시간 속에서 다음 차원의 지성체로 넘어가기 위한 짧은 생물학적 징검다리일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에요. 다가올 변혁 앞에서 사회 구조를 재설계하려 애쓰는 모습은 결국 거대한 생존 본능의 발현인 거죠.
시속 5km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지평선 너머를 동경하기만 하던 인류는 500년 전 보타이의 황량한 초원에서 마침내 야생마의 갈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대륙을 가로지르며 제국과 문명, 도시의 스케일 자체를 마의 속도에 맞춰 재설계해냈죠. 변한 건 말의 유전자만이 아니었어요. 인간 또한 통째로 길들여졌으니까요. 자동차의 마력 표시 속에 화석처럼 새겨진 그 헌신은 초지능 시대를 마주한 우리에게 그 어떤 이질적 존재와도 어떻게 연대하여 새로운 진화의 문을 활짝 열어갈지 일깨워주는 고결한 이정표로서 영원히 그리고 묵묵히 숨쉬고 있을 겁니다. 인류는 말을 길들였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인간 역시 말에게 길들여졌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